안녕하세요. 즐겨 듣던 채널에 숟가락 좀 얹으려고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30대 여자이고 결혼한 여자입니다. 사람 알기를 개 콧구멍으로 알고 천지개벽할 일을 만드는 못돼 먹은 인간의 이야기인데 사연을 들으시며 어떤 놈인지 찾는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럼 사연을 꾹꾹 눌러 적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엄마와 둘이 살았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서 생선 장사를 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엄마는 억척스러운 분이셔서 제가 부족함 없이 잘 자랐습니다. 동네에선 제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기로 소문이 나서 여기저기서 서울대에 들어갈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망하네. 시장 이모들이 나만 보면 서울대 가라네, 엄마. 내 자랑을 얼마나 한 거야. 난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다. 내신 1등급에 전국 석차 100등 안에 든다고 말했지. 엄마, 그거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수능 보면 어떻게 뒤집힐지 모른다고. 현정아, 이 엄마 소원이 너 서울대 들어가는 거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도 열심히 해서 효도 좀 해라. 엄마, 꼭 서울대에 가야 해? 무조건은 아니지만 이왕 좋은 대학 가는 거 서울대 가면 좋겠지. 엄마는 늘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서울대를 말씀하셨어요. 수능을 보고 점수를 보자 서울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엄마가 장사에 지친 데다 몸도 안 좋으셔서 집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 수능 점수 나왔니? 서울대 가는 거야? 엄마 미안. 내가 서울대는 못 갈 것 같아. 대신 다른 명문대는 가능할 것 같아. 에구 아쉽네. 그래도 장하다. 학원 하나 안 다니고 그렇게 공부해서 명문대를 가니 진짜 대단하다. 이게 다 엄마 덕이지. 엄마가 곱게 잘 키워줘서 내가 공부를 잘한 거야. 엄마 서울대 못 가서 미안해요. 아니다. 명문대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니 충분히 만족해. 넌 충분히 효도했다. 앞으로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져서 시집만 잘 가면 된다. 이 엄마 소원은 거기까지다. 알겠어. 앞으로 잘해볼게. 서울대를 지원하려다가 엄마한테 등록금을 받아가며 공부하는 것보다 다른 명문대에 들어가 장학금을 받고 공부하는 게 100번 나을 것 같아서 제 결정을 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다니며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씀드렸어요. 서울대 갈 점수였는데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도저히 서울대에 입학하지 않았다고 말이죠. 엄마는 그 순간 저에게 속이 깊은 애로 잘 커졌다며 서울대 따위는 상관없으니 제가 꿈꾸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보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라는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대학 생활을 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시간이 충분히 남는 것 같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몸 아픈 엄마가 생선 장사로 힘들게 번 돈을 차마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알바와 공부를 병행했는데 아주 운이 좋게도 수석을 놓치지 않아 장학금을 계속 받았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우수한 성적을 남겼죠. 대학교 4학년에 올라갈 무렵 복학생들이 많이 들어오더군요. 그중 저보다 2살이 많은 선배이자 같은 4학년을 보내게 된 남학생과 사귀게 되었어요. 제가 대학을 다니며 연애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 사랑에 빠져서 그렇게 되었답니다. 저기야, 대학 졸업하고 뭐 할 거야? 취직해야지. 오빠는 다른 거 하려고? 아니, 나도 취직해야지. 그런데 현정이 너는 머리가 너무 아까워서. 뭐래. 사회 나가면 다 거기서 거기야. 세상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다고. 그래, 네 뜻이 그렇다면. 그런데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자기 보고 싶어 하는데 만나 뵙지 않을래? 나를?
조금 긴장되는데 다음에 뵈면 안 될까?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고 천천히 말이야. 부담 가질 거 없어. 우리 부모님이 식사 함께 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니까 빼지 말고 시간 좀 내줘. 알겠어. 날 보고 싶다고 하시니 어떻게 거절하겠어. 좋아. 시간 잡아서 알려줘. 그래서 저는 열흘 뒤 남자친구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오빠, 여기가 오빠 집이야? 왜? 아니, 왜라니? 오빠 금수저였어? 집이 왜 이리 좋아? 여기 부자들만 사는 주택 골목 아니야? 영화배우 살고 재벌들 사는 집 같은데 텔레비전에서 봤다고. 아, 영화배우 몇 명이 산다고 하는데 보진 못했어. 그리고 재벌은 없어. 그 정도로 대단한 집 아니니까 마음 편히 먹고 들어가자. 내가 미쳐. 이런 부잣집 도련님이랑 사귀고 있었다니. 어머님 아버님이 날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빠, 난 매우 평범한 여자야. 엄마는 생선 장사를 하시고 아빠는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집도 방 2칸짜리 빌라에 살아. 그게 뭐 어때서. 어머님이 생선 장사로 고생하시면서 자기를 잘 키웠으면 훌륭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방이 1칸이건 2칸이건 주택이건 빌라건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아. 빨리 들어가자. 배고프다. 내가 미쳐. 오늘 오빠 부모님한테 쓴소리 듣고 쫓겨나겠네. 난 몰라.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해? 얼른 들어가서 인사드리고 밥 먹자. 저는 남자친구 손에 이끌려 으리으리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내 역시 어마어마하게 넓더군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아이고, 드디어 보는구나. 우리 아들이 사귀는 애인이 이렇게나 예쁘게 생겼네. 여보, 성식 애인 좀 봐요. 얼굴이 뽀송뽀송하고 이목구비가 또렷한 게 꼭 나 젊을 때를 보는 것 같다니까. 여보, 당신보다 훨씬 예쁘구만.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하나? 뭐예요? 에헴, 마이 조크. 농담이야. 섹시 반가워요. 내가 성식이 애비예요. 파덜이라고. 난 성식이 마덜이고. 아이고, 이 고운 손 좀 봐. 어서 와서 앉아요.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결혼은 언제 할까? 네? 결혼이라뇨? 어머님, 저희 아직 대학도 졸업 안 했어요. 나 때는 아니, 나는 말이야. 결혼을 22살에 했어. 혼수로 성시기를 가졌었지. 자기 나이가 23이면 결혼하기 딱 좋아. 어머님, 제가 결혼할 형편이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아니, 뭘 죄송해. 결혼할 형편이 안 되면 우리가 만들어주면 되지. 어머님, 아직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본지 10분 만에 결혼하라고요? 제가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물어보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랬나? 그럼 말해봐. 어디 살고 부모님은 어떠신지. 네, 저는 아버지 얼굴을 기억 못해요. 2돌 되었을 때 사고로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엄마는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면서 저를 키우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셔서 몸 여기저기가 많이 안 좋으세요. 사는 집은 12평짜리 빌라이고 가진 재산 같은 건 없어요. 잘 들었어. 그럼 결혼 언제 할래? 네? 어머님, 제 말을 듣고도 결혼하라고요? 나 참, 현정씨. 우리를 뭐로 본 거야? 설마 경제적인 걸 보고 결혼시킬 거라 생각했어? 그리고 어머니가 홀로 자네를 힘들게 키워 명문대 보내셨으면 보나마나 훌륭한 분일 거 아닌가? 자네 인성은 내 아들에게 귀가 따갑게 들었으니 겪어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결혼해. 그래, 세아가. 오늘부터 일을 하자. 우린 너의 시부모. 너는 우리의 며느리. 오늘부터 일일. 허허허, 당신 센스가 좋아졌네. 맞아. 오늘부터 1일. 세아가,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먹거라. 네, 잘 먹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두 분이 너무 잘해주시다 못해 거의 며느리로 확정하셔서
몸둘 바를 모르고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고 배부르다 새아가. 대학 졸업하고 뭐 할지 결정했니? 취직해야죠. 그리고 엄마한테 받은 거 2배로 돌려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혼할 계획입니다. 새아가, 사돈 마음은 아닐 거야. 네가 번 돈을 받는 것보다 시집가서 잘 사는 걸 더 바라실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시집 와. 아니, 시집살이 하라는 말이 아니라 결혼하라는 뜻이다. 어머님, 말씀은 감사한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신혼집이랑 혼수 내가 다 알아서 마련해 주마. 넌 그냥 몸만 들어가면 된다. 그렇지. 우리 세기는 존재 자체가 빛이 나니 혼수 같은 건 우리가 다 준비하마. 아, 혼수로 이세를 가지고 와도 괜찮다. 아버님까지? 이거 참 감사하면서도 민망하네요. 세아가, 내 아들놈은 대학 졸업하고 내 밑에서 일할 게다. 내가 조그만 사업하는데 거기에 아들놈이 뒤를 이어서 일하게 될 거야. 맞아. 우리 아들은 머리가 그리 좋지 않아서 대학원은 안 보내고 바로 일개미로 만들어버릴 거다. 네. 잘 됐네요. 저도 좋은데 취직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세아가, 너 수석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며? 그럼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해보지 않을래? 석사, 박사까지 다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지원은 우리가 해줄 거야. 네? 아버님, 어머님, 저를 입양하시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베풀어 주시려는 이유가... 이제 한 가족이 될 테니 그 정도는 해줘야지. 23 꽃다운 나이에 시집 오는 거니 뭐라도 다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새아가 결혼해서 대학원 생활을 해봐. 공부도 하고 결혼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보라고. 어머님, 너무 감사한 말씀이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내 아들이랑 결혼하기 싫은 거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니면 더 말할 필요 없다 얘. 아가, 네 어머님 전화번호 좀 알려줘라. 어른들끼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게. 이 시애미가 다 알아서 해줄 테니 믿고 맡겨봐. 저는 얼떨결에 엄마의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겠다고 대답하지 않았는데 며느리 소리를 수십 번 듣고 남자친구 집에서 나왔어요. 며칠 뒤 엄마는 시부모님을 만나 뵙고 오셨는데 저더러 결혼해도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정아, 네 시부모님 봤다. 엄청 좋으신 분들이더라. 게다가 겨우 생선장수인 나에게 존경한다는 말씀까지 하시더라.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또 있을까 싶더라. 좋은 분들인 건 알지. 그런데 엄마, 아버님, 어머님 만나보니까 어때? 부담스럽지? 자꾸 결혼하라고 하시는데 부담스럽지 않았어? 너 대학원 보내줘서 박사까지 공부시켜주겠다는데 얼마나 감사하니? 게다가 넌 몸만 들어오면 된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더라. 그래서 엄마 생각은? 결혼하면 좋을 것 같더라. 물론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니까 알아서 판단해. 엄마는 좋다는 거네? 남자친구도 좋은 사람인 거 알고 다시 못 올 기회라는 걸 알긴 하겠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 고민을 좀 더 해봐야겠어. 그래, 편하게 생각해. 난 어떤 의견이든 널 존중한다, 현정아. 엄마의 조언을 듣고 며칠 동안 고민했는데 남자친구가 결혼하자고 매일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기야, 나 장가 가고 싶어. 또 그 소리야, 오빠? 나 일부러 오빠 집에 데려간 거지. 내가 결혼하자고 했으면 미루거나 거절할 테니 부모님 찬스 좀 썼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자기를 직접 보고는 엄청나게 반하셨나 봐. 나더러 자기 데리고 오지 못하면 집에서 쫓아내시겠대. 그 정도야? 저는 고민을 더 하다가 이내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좋아, 우리 결혼하자. 어머님, 아버님이 지원해 주신다는 거 모두 받을게. 염치 없지만 다 받아서 박사님이 될 거야.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며느리, 딸이 되겠어. 유후, 잘 결정했어. 그럼 우리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겠네? 여보,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어요.
징그러워, 하지 마. 왜 그래요, 여보? 결국 그이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 시댁에 찾아가 다시 정식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화기애애하고 완벽하게 잘 끝났습니다. 시댁에서 모든 걸 부담해 주신다고 해서 저희 모녀가 준비할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혼수 비용을 시어머니께 따로 드렸어요. 아무리 다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어도 엄마의 마음은 빈손으로 결혼시키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그동안 제가 시집 갈 때 쓰시려고 모은 돈을 시어머니께 전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돈을 받으셨고 나중에 저희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그대로 전해주겠다고 하셨다네요. 그렇게 결혼하고 남편과 신혼집에 살게 되었는데 정말 좋긴 하더군요. 결혼했더니 남편이 연애 때 이상으로 잘해주기도 했고 둘이 사는 게 재밌어서 매일같이 깨가 쏟아졌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대학이 아닌 다른 명문대로 가게 되었죠. 자네가 이번에 우리 경영학과에 온 대학원생인가? 네, 교수님. 유일하게 자네만 여자구만. 다른 대학원생들은 남자던데. 그러게요. 참 신기하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말고 잘해야지. 따라해봐. 잘하자. 네, 잘하자. 그럼 커피 한 잔 타와봐. 네? 자네 조교하는 거 아닌가? 내가 알기론 이면정 자네가 조교를 지원했다는데. 네, 맞습니다. 조교를 하면 돈을 받으니까요. 그럼 가서 커피 타와. 왜? 하기 싫어? 아닙니다. 타오겠습니다, 교수님. 처음부터 교수님은 호통을 치시며 살짝 겁을 주더군요. 쉬운 길이 아닌 걸 알고 있었으니 저는 교수님 말씀에 복종하며 대학원 생활을 제대로 도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수업 자료 모두 출력해서 준비했습니다. 아, 이게 뭐가? 난 바탕체를 싫어해. 도둠체로 다시 뽑아와. 네, 알겠습니다. 다시 출력해 올게요. 어이, 네, 교수님. 나에 대해서 공부 좀 하게. 내가 일일이 자네를 가르치면서 부려야겠나?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닌데 미리 나에 대해 공부를 좀 해와. 네, 교수님 명심하겠습니다. 교수님은 굉장히 차갑고 날카로운 분이셔서 긴장이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도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 묻고 또 물으며 교수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들어보니 남성 우월주의에 가부장적이고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괴팍하게 변하는 무시무시한 사람이라고들 하더군요. 대학교에서는 아주 유명한 호랑이 교수님이었답니다. 제가 걸려도 제대로 걸린 것이죠. 한편 시어머니는 대학원을 다니는 저에게 생활이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세아가, 대학원 생활 재밌니? 교수는 어때? 모두 좋습니다. 어머님, 제가 두 분 덕분에 공부를 이어가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수가 누구랬지? 이철호 교수님이요. 누구인지 모르겠네. 하긴 내가 아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아무튼 열심히 해봐. 교수가 괴롭히면 나한테 일러주고. 네, 어머님. 차마 시어머니께 교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어른인데 스스로 극복하고 인내하며 지낼 줄 알아야 했으니 아무에게도 교수님에 대해 왈가왈부 말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거의 로봇처럼 교수님이 시키는 것만 열심히 했어요. 물론 공부도 열심히 잘해서 늘 우수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자네 이제 6개월 됐나? 네, 교수님. 그럼 오늘 수업은 자네가 하게. 네? 대학생들 수업이요? 그럼 고등학생 수업을 시키겠나? 아닙니다. 제가 수업은 한 번도 못 해봐서요. 내가 피곤해서 그러니까 자네가 해봐. 내 옆에서 수업하는 거 봤으니 대충 감각이 생겼을 거 아니야.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는데 처음으로 수업을 진행하라고 하니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아는 선에서 많은 걸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수업은 완벽에 가깝게 잘 끝났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이철호 교수님 대신 제가 계속 수업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교수님, 수업 잘하고 왔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서류입니다. 여자라고 해서 마음에 안 들 줄 알았는데 꽤 잘하네.
아, 감사합니다. 그럼 다른 건 얼마나 잘하는지 볼까? 여기 와서 내 다리 좀 주물러 봐. 다리요? 그럼 다리 주무르지 다른 걸 주무르고 싶은 거야? 교수님. 농담이야. 자네는 농담 하나를 제대로 못 받는. 헤헤, 얼른 와서 다리 좀 주물러 봐. 저는 도저히 그건 못할 것 같아서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교수님, 안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으이씨고, 아주 연병을 하네. 이게 나를 이상한 변태놈으로 모네. 야, 딸 같은 애한테 다리 좀 주무라고 한 게 그렇게 잘못이냐? 어디서 싸가지 없이 그따위 눈빛으로 쳐다봐? 교수님,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시킨 일은 다 했으니 다른 일 시키시려면 불러주세요. 예의 없는 것을 봐나? 그래,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 역시 여자들은 싹수가 누래. 그깟 안마 좀 시켰다고 그 지랄이냐? 어휴, 열받아. 교수님이 엄청 화를 내셨지만 거기서 다른 말 하지 않고 이를 악물고 교수실에서 나왔습니다. 이튿날 교수님이 출근하셨을 때 커피를 가져다 드렸는데 제가 보는 앞에서 바닥에 뿌리더군요. 야, 너 커피 타지 마. 나중에 이거 가지고 뭐라 할 것 같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교수님, 어제 일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커피 정도는 타드릴 수 있으니 받으셔도 나중에 뭐라고 안 합니다. 됐으니까 나가. 너한테 뭐 시킬 일이 없으니까 꺼지라고. 교수님이 심하게 화를 내시길래 일단 피했습니다. 더럽고 치사하지만 갑과 을이 확실하게 정해진 위치였으니 계속 두고 보기로 했어요. 몇 달간 교수님이 말도 섞지 않아서 제가 스스로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조교 역할을 제대로 했고 교수님이 말하지 않아도 수업 준비나 세미나 준비 같은 것들을 알아서 챙겨드렸죠. 교수님, 내일 세미나 가시죠? 제가 준비는 다 해놨습니다. 기차표 끊어놨고 자료도 파일로 처리했습니다. 또 식당도 맛집으로 예약해두었습니다. 이야, 너 일 잘하네. 내가 그동안 서운하게 한 거 미안하게 생각하네. 이해해주게. 아닙니다, 교수님. 제가 잘못했는걸요. 이제야 사람 고시라는구만. 오늘은 날도 시원하니 좋은데 수업 마치고 나랑 식사나 하겠나? 교수님이 식사를 하자는 건 조짐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교수님의 차 조수석에 타서 드라이브가 시작되었어요. 여기서 조금 멀긴 한데 가보면 좋을 거야.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교수님? 걱정하지 마. 전에 내가 밥 먹이고 택시비 챙겨줄 테니까 내가 좋아하는 맛집이니까 따라오라고.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30분쯤 도로를 달리자 한적한 이면도로에 들어섰습니다. 교수님은 자꾸 어딘가를 쳐다보셨는데 눈동자를 보니 제 다리를 보고 있더군요. 그 순간 몸이 굳어버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시 후 교수님이 하는 말에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이야, 얘 정말 예쁘다. 스타킹 만든 사람은 상을 줘야 한다니까. 예? 진짜 죽인다. 교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스타킹을 보고 재질이 뛰어나서 하는 말인데 뭐가 문제 있나?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또 나를 변태 취급하려는 건가?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이 맞죠. 스타킹 만든 사람은 상을 줘야죠. 그렇지. 이제야 대화가 좀 통하네. 스타킹에 자꾸 시선이 가는구만. 정말 끝내주는구만. 그런 희롱의 말을 듣는데 너무 무서워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금이 저리고 눈동자가 흔들렸죠. 30분을 더 달렸는데 진짜 벗어나고 싶어 혼났습니다. 겨우 도착한 식당 앞에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드디어 왔구만. 자, 들어가지. 네, 교수님. 이렇게 비싼 곳에 데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아니, 내가 아무한테나 베푸는 사람이 아닌 건 자네도 잘 알 거야. 내 말만 잘 듣고 따라오면 무사히 석사 받고 박사까지 받을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룸으로 되어 있는 한 식당이었는데 교수님이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하는 방으로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야, 이 스타킹 정말 예쁘네. 좋다. 교수님, 물 한 잔 드시죠. 아니, 술로 하지. 오늘 나랑 같이 술 좀 마시지. 네? 교수님 댁에 어떻게 들어가시려고요? 이 사람아, 대리가 있잖아. 어서 술 주문해. 백세주로. 식사가 나오자마자 술을 주문했고 교수님 잔에 따라드렸습니다. 자네도 밖에나. 아, 저는 술을 못합니다, 교수님. 뭐야? 그럼 이번 기회에 배우면 될 거 아니야? 말이 통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한 건가?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네, 배우겠습니다. 주십시오, 교수님. 진짜 그럴 것이지. 어우야, 말랑말랑하게 생겼네. 어우야, 보기만 해도 불끈하구만. 교수님은 제 가슴 쪽에 시선을 두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러지 마세요. 말씀 좀 제발. 아니, 두부가 말랑말랑하게 생겼다는데 왜 그러나? 자네 정신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아, 두부 말씀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 오해 좀 하지 말게. 이야, 큼직하고 말랑말랑한 게 참 좋구나. 그럼 한 입 먹어볼까? 살살 녹는구만. 교수님의 더러운 눈빛과 말에 기분이 역겨웠는데 일단 참아보기로 했습니다. 계속되는 더러운 발언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윽고 거나하게 취한 교수님이 비틀거리며 일어서더군요. 자, 그만 일어나지. 많이 먹었으니 그만 일어나자고. 네, 교수님 잘 먹었습니다. 아, 임종규, 내가 취해서 그러는데 부축 좀 해주겠나? 교수님, 제가 지금 화장실이 급해서요. 먼저 내려가 계세요. 이거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짓만 하네. 빨리 다녀오게. 화장실 핑계를 대고 조금 늦게 나갔습니다. 교수님이 먼저 떠났길 바랬지만 식당 앞 주차장에서 절 기다리고 있더군요. 교수님, 대리운전 불렀어요? 아직 안 불렀으면 제가 불러드릴까요? 아니네, 괜찮아. 여기 옆에 모텔이 있는데 물침대가 기가 막혀. 임조교, 같이 가지. 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저랑 같이 모텔방에 가자고요? 에헤,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내소를 떠네. 야, 임조교, 너 연구원까지 크고 싶은 거 아니야? 내 말만 잘 들으면 박사까지 프리패스야. 어서 따라와. 교수님, 이건 아닌 것 같네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뭐야? 야, 방금 네가 먹은 밥값이 얼마인 줄 알아? 이게 어디서 꼴값이야? 당장 따라와. 교수님, 이러실 거면 룸사롱을 가세요. 전 대학원생이지 술집 여자가 아니라고요. 누가 너더러 술집 여자래. 교수와 제자가 몸과 마음이 통하면 여러모로 좋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그만 까불고 따라와. 너도 다 알고 따라온 거잖아. 진짜 하지 말라니까. 교수님이 제 손목을 잡는 순간 본능적으로 구둣발로 교수님의 주요 부위를 걷어찼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맞았는지 개거품을 물며 쓰러졌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내 거기가 119 부를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119에 신고해서 10분 만에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교수님을 대학병원까지 모셔갔습니다. 응급 의사가 내려와서 교수님의 거기를 확인하는데 바로 수술실을 잡더군요. 그 쌍방울 중 하나가 터졌다면서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답니다. 임종규였나? 교수님,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그거 하나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대요. 그나마 한 개가 멀쩡해서 다행이에요. 너 지금 나 놀리냐? 아이고 죽겠네. 임종규, 너 학교에 가서 이 일에 대해 입도 뻐끗하지 마. 알았냐? 네, 비밀로 할게요, 교수님. 수술 잘 받으시고 입원하세요. 저는 집에 갈게요. 꺼져.
당장 꺼져. 불. 결국 교수님은 쌍방울 중 하나를 제거하는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어서 교수님의 수업은 미뤄지게 되었죠. 퇴원하고 돌아온 교수님은 불편한 걸음으로 학교 안으로 걸어오시더군요. 교수님 이제 괜찮으세요? 거기 이제 괜찮은 거죠? 닥쳐. 너 가까이 오지 마. 교수님, 제가 학생들한테는 허리를 다치셨다고 했어요. 잘했죠? 야, 네 얼굴 보니까 화딱지난다. 저리 가라. 교수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저 잘한 거 맞죠? 입이 근질거리는데 비밀로 했어요.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앞으로 조심해달라고 부탁드리려고요. 희롱하는 발언들이나 행동들 조심히 해주세요. 아셨죠? 내가 계집애한테 괜히 밥 먹자고 했네. 알았다, 됐으니까 그만 꺼져. 네, 저는 이만 꺼지겠습니다. 교수님, 그런데 교수님, 그거 하나 없으면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요? 균형을 맞추려면 속옷에 탱탱볼 하나 넣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기 탱탱볼이요. 이 개또라이를 봤나? 당장 꺼져! 아이고야,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렇게 제대로 한 방 먹여주고 나서 교수는 조용해졌습니다. 저에게 막말이나 희롱의 말은 절대 하지 않았고 어딜 주물러 달라거나 밥을 먹자는 말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주는 커피에 독이라도 들어있는 줄 알고 매일 거부하더군요. 1년 동안 편안까지는 아니지만 교수가 함부로 대하지 않아서 잘 버텼습니다. 마지막 한 학기를 남기고 열심히 준비했던 논문을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제출하게 되었죠. 교수님, 논문 써왔습니다. 뭐? 논문을 써와? 벌써?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써왔어요. 누가 시키기 전에 일을 해치우는 게 제 습관이기도 하고요. 너 멍청이냐? 석사 논문은 교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네 선배들 말 못 들었냐? 그런 전통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 논문을 쓰면 그게 어떻게 제 것이 되겠어요?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논문을 작성했으니 한번 읽어주세요. 아주 웃기는 애구나. 그래, 여기다 두고 나가라. 네, 꼭 읽어주세요, 교수님. 저는 완벽에 가까운 논문을 제출했으니 당연히 통과되고 석사학위 받을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교수님이 불러갔더니 제 논문을 지적하더군요. 자네 그걸 논문이라고 쓴 거야? 무슨 남의 일기 훔쳐보는 줄 알았다. 그리고 내용이 왜 이렇게 광범위해? 교수님, 다 읽어보신 거 맞아요? 뭐냐? 지금 내가 네 논문에 괜한 시비를 건다는 거야? 저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다시 제대로 읽어주세요. 필요 없다. 내 논문은 쓰레기통에 버렸으니 새로 써와. 여기 내가 요약해 놓은 걸 중점으로 조사해서 써. 논문은 이렇게 교수가 시키는 대로 쓰는 거야, 이 돌대가리야. 교수님은 제 논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키는 대로 다시 써오라고 하셨어요. 저는 제가 쓴 논문이 진짜 괜찮고 좋아서 쉽게 포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권력에 눌리기로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서 석사 학위를 받기로 한 거죠. 새로 논문을 쓰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그래도 빠짐없이 일목요연하게 잘 써졌습니다. 그래서 새로 작성한 논문을 제출하려고 교수실 앞에 서서 노크를 하려는데 교수님의 전화통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제가 보낸 논문 보셨습니까? 재임 용임사에 쉽게 통과되겠죠? 그렇게 좋다고요? 그거 발표되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오겠네요.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게 생겼네요. 네, 그럼 전화 끊습니다. 교수님의 통화를 들어보니 논문 칭찬이 자자한 것 같아서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가서 교수님께 논문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논문 쓰셨나 봐요. 밖에서 우연히 들었는데 대단한 평가를 받고 계신 것 같던데요. 뭐 그렇지. 내가 교수인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지. 이제야 자네가 시키는 대로 잘 써왔구만. 그래, 학위 논문은 교수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알겠나, 임현정? 네, 교수님. 제 논문은 교수님 손에 들어갔고 쉽게 통과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교수님 방을 청소하다가 교수님의 논문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펴서 읽어보는데 진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건... 그 순간 교수님이 교수실로 들어오셨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직 발표도 안 된 내 논문을 네가 왜 읽어? 당장 이리 내! 교수님, 이건 제가 쓴 논문이잖아요.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제가 쓴 제 논문이요. 자네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이건 내가 쓴 내 논문이야. 컴퓨터에 파일 있는데 볼래? 교수님 지금 장난하세요? 제가 날밤 새워가며 6개월이 넘도록 준비한 논문이에요. 그걸 교수님 논문으로 쓰겠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당장 돌려주세요. 그리고 교수님 논문도 다시 제출하세요. 뭐가 어째?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야, 내용이 비슷하긴 해도 이건 내가 쓴 거야. 너 기어오르는 게 특기인가 본데 더는 못 봐줘. 나가. 나 너한테 학위 안 줄 거야. 꺼져. 저 이거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만약 그 논문을 쓰시면 각오하셔야 할 겁니다. 뭐야? 이게 돌았네. 너 일로 와. 이리 와봐. 저는 저벅저벅 걸어서 교수님 앞에 섰습니다. 네, 왔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 싸가지 없는 것 같으니라고. 짝소리를 내며 제 싸대기를 날리더군요. 바닥에 쓰러지자 교수님이 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야, 재수수니까 꺼져. 너 같은 건 학위 받을 자격이 없어. 교수님, 지금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누가 데일렀냐? 너한테 백이라도 있는 거냐? 야, 나는 총장이랑 형동생 하는 사이야. 이게 어디서 나한테 겁을 주려고 연병이야? 한 대 더 맞기 전에 당장 꺼져. 교수님, 저한테 한 짓 그냥 넘어가지 못하겠어요. 다 참아주려고 했는데 논문 빼앗아 간 걸 보니 안 되겠어요. 이젠 정말 끝입니다. 아니, 이게 돌았나? 어디서 자꾸 협박조로 씨부리는 거야? 이 싸가지 없는 것. 한 대 더 맞아라. 짝소리가 크게 울리면서 교수실 문이 열렸습니다. 제가 카톡을 보낸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이놈이 뭐하는 짓이야? 당신 지금 내 며느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며느리? 이봐요, 아줌마. 당신 며느리 교육 좀 잘 시키시오. 어디 교수한테 협박을 해? 이 물건 당장 치워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교수님 앞에 달려가서 싸대기를 후려 갈겼습니다. 6대 갈기고 가래침까지 면상에 뱉으셨습니다. 퇴! 이 나쁜 자식아! 감히 내 며느리를 건드려? 세아가 괜찮니? 너 이런 일을 얼마나 당했던 거야? 이 자식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은데. 뺨을 맞은 건 처음이에요. 다만 다른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어머님. 희롱의 막말에 거기에다 저를 모텔로 끌고 가려고 했어요. 뭐야? 이거 완전 짐승놈이잖아. 야, 당신 교수고 뭐고 오늘부로 끝이야. 아니, 이 아줌마가 돌았나? 당신이 뭔데 나한테 끝이니 뭐니 그딴 소리를 짓거려? 이 자식 진짜 쓰레기네. 우리 며느리가 2년 동안 어떤 수모를 겪었는지 대충 그림이 나와.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이 옆에 내가 끝까지 지랄이네. 내 사무실에 기집애가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와서 난리치니 제대로 화나네. 좋아, 오늘 니들 고부 돼지게 처맞고 쫓아내주마. 교수님이 시어머니 뺨을 갈기려는 순간
교수실 문이 열리며 대머리 총장님이 들어와서 90도로 허리를 꺾었습니다. 총장님, 형님, 이것들이 저를 모함하고 있었어요. 마침 잘 오셨습니다. 총장님은 시어머니를 향해 90도로 인사를 하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우리 학교를 찾아주신 이유가 이철호 교수님 때문입니까? 어이 총장님, 교수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학생 뺨을 갈기고 얼굴에 침까지 뱉습니까? 그동안 내가 이 학교에 전달한 장학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회장님, 면모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제 불찰입니다. 제가 들어간 대학원은 시어머니가 추천한 명문대였고 그곳의 장기 기부자이자 졸업생이었어요. 시아버지도 같은 대학 출신이었고요. 그동안 저희 시부모님이 기부를 많이 하기도 했고 학교 관계자들과 가깝게 지냈답니다. 총장님, 이 자식 내 며느리한테 한 짓이 어마어마하다네요. 세아가 네가 직접 말해볼래? 총장님께 제가 정리해서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당해온 일들을 녹취했고 동영상으로 찍어뒀어요. 저한테 막말, 욕설은 기본이고 희롱과 추행까지 하셨습니다. 작년에는 저를 모텔로 끌고 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교수님의 주요 부위를 발로 걷어차면서 쌍방울 하나가 터지는 바람에 가까스로 피할 수 있었죠. 이게 지금 다 사실이야? 이철호 저 자식이 임조교 자네한테 그런 짓을 다 했단 말이야? 네, 총장님. 제 논문까지 훔친 사람입니다. 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 이철호 교수 형사 고소하러 가요.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어이 총장님, 이 자식 계속 교수로 둘 겁니까? 그럼 내 장학금은 모두 빼야겠어요. 그러자 총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이 자식은 제가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넘길게요. 제가 알아서 끝장을 볼 테니 우리 학교와의 인연은 끊지 말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총장님은 일어서고 이철호 이 자식은 좀 혼내줘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혼쭐을 내주라고요. 교수님은 어벙한 표정으로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총장님, 형님, 저를 정말 자를 겁니까?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형님 소리를 해? 너 오늘 회장님과 며느님을 거드린 죄를 제대로 받게 해주겠어. 총장님이 교수의 주요 부위를 빡 걷어찼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저절로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저 쌍방울 하나 남았어요, 총장님. 입 닥치고 일단 맞아라. 총장님은 무릎 꿇은 교수님의 면상에 싸대기를 수십 대 날려주었고 몸뚱아리를 구둣발로 사정없이 밟았어요. 네가 감히 우리 회장님의 며느리를 건드려? 논문을 빼돌려 모텔에 끌고 가려 했다고. 총장님, 잘못했습니다. 그만하세요. 임종혁 현정아, 내가 사과할 테니 제발 고소를 하지 말아주게라. 논문도 돌려주고 지난 일들을 모두 사과할게. 총장님은 교수의 등을 밟고 넙죽 엎드리게 했습니다. 교수님은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저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어요. 임종혁, 자네한테 이런 빽이 있으면 진작 말하지 그랬다. 그럼 아무런 일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잖아. 아, 백 없으면 그냥 당해야 한다. 뭐 이런 대답인가 봐요?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네. 이철호 이 나쁜 놈의 시키야. 엎어져 있는 교수님의 면상에 발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아이고 나중네 오늘 제대로 걸렸구만. 임종혁, 현정아, 내가 잘못했다. 나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왔어. 제발 나 좀 봐주게. 시키는 건 다 할 테니 나 좀 봐주게. 내가 당신을 봐줄 일은 없어. 오늘 돼지게 쳐맞았으니 곧 제명당할 거고 검찰 조사받고 감옥에 갈 거야. 나한테 한 짓들 모두 증거 영상과 녹취록이 있으니 수입을 각오해. 임종혁, 이면정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자라고 무시하고 막말하고 욕했던 거 모두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나이 처먹고 젊은 여자가 옆에 있으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실수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내 쌍방울 하나를 터뜨렸잖아요. 그래서 전 방울이 하나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했다는 거야? 아닙니다. 제가 모든 걸 잘못했어요. 이번에 논문도 너무 잘 써서 내가 써먹으려고 했어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동영상 다 찍었다. 네 놈이 스스로 인정한 것까지 다 담았으니 이제 진짜 시작이다. 임종혁, 내가 사과했잖아요. 제발 봐주세요. 봐주긴 뭘 봐줘.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지. 이철호 교수님. 내 후배는 너 같은 놈에게 당하게 둘 수 없지. 넌 끝이야. 아웃이라고. 저는 교수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다시 한번 발사대기를 날렸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총장님이 바로 교수를 내쫓아 버렸고 곧 제가 당한 것들의 모든 증거를 제출해서 고소했습니다. 교수는 검찰에 기소가 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에게 한 짓이 낱낱이 드러났으니 철창행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교도소로 이감되어 푹 썩게 되었죠. 그리고 교수가 훔쳐간 제 논문은 다시 제 이름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논문 인기가 꽤 커서 저희 학교 말고도 다른 학교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답니다. 세아가 석사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래? 박사까지 받고 싶으면 계속 공부해도 좋다. 어머님, 제가 이철호 교수 같은 놈과 지내보니 공부는 정이 떨어졌어요. 이제 그만하고 대기업 연구실에 취직하려고요. 먼저 제안이 와서 들어갈 생각입니다. 이야,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했다고? 우리 며느리가 대단하긴 하네. 그런데 세아가 왜 이철호가 한 짓을 말하지 않고 참은 거냐? 참은 적 없어요. 제가 쌍방울 하나 없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이 하는 짓을 다 녹취해서 한 방에 보내버릴 생각이었어요. 제 후임으로 들어올 조교가 이철호의 제자가 되길 바라지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저의 공부는 여기서 끝이에요, 어머님. 그래, 우리 며느리는 어딜 가도 잘할 거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렇게 석사 학위를 받고 대기업에 들어가 연구실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 밑에서 후계자로 아주 잘 성장하고 있어서 걱정할 게 하나도 없었고요. 나쁜 자식이 감옥에 들어가니 좋은 소식이 하나둘씩 생겼는데 가장 기쁜 소식은 제가 아이를 임신했다는 겁니다. 30살 나이에 딸애를 출산했고 육아휴직을 하고 집에서 주부로 지냈어요. 시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힘든 건 별로 없었습니다. 32살까지 쉬다가 다시 회사로 복귀했는데 어느 날 아주 재밌는 사건이 생겼어요.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여고가 하나 있었는데 근처 분식집에 떡볶이 맛이 끝내줘서 동료들과 가서 점심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목에서 깍 소리가 들려서 뛰어나갔더니 바바리맨이 여고생 앞에 옷을 활짝 피더니 도망치더라고요. 학생, 괜찮아요? 어머, 얼굴이 하얗게질렸네. 괜찮아요? 네, 괜찮긴 한데 저 바바리맨 잡아야 해요. 경찰에 신고할게요. 저 인간 얼굴 봤어요? 얼굴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못 봤는데 거기가 특이했어요. 쌍방울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쌍방울이 하나라고요? 순간 저는 이철호 교수가 생각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형량을 다 채우고 출소했을 시기더라고요. 여학생은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관에게 본 것을 확실하게 전했는데 제가 덧붙여서 일러줬습니다. 형사님, 바바리맨 쌍방울이 하나랍니다. 얼마 전 출소한 이철호라는 인간이 있어요. 그놈이 쌍방울이 하나이니 조사해보세요. 쌍방울이 하나라고요? 어우, 징그러워. 아무튼 조사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형사에게 연락받았는데 제가 말한 이철호가 바바리맨이 맞다고 합니다. 다시 감옥으로 들어갔고 다음에 출소하게 되면 전자발찌까지 차게 된다고 하더군요. 교수가 개막장 바닥 인생으로 추락한 걸 보니 한심했지만 감옥에 2번이나 보내게 되니 내심 화가 풀리고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교수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번 돈으로 친정엄마한테 집을 한 채 선물해드렸어요. 생선 장사도 하지 말라고 말려봤는데 엄마는 생선 파는 게 인생에서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다면서 장사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현정아, 이 생선이 없었으면 널 그렇게 키우지도 못했을 거다. 나한테는 아주 고마운 존재라고. 그래,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해. 대신 너무 오래 일하지 말고 쉬엄쉬엄 해. 오냐.
시장에 온 김에 한 바퀴 돌면서 인사나 해라. 상인들이 너 석사 받고 대기업 연구원이라는 거 다들 아니까 인사나 하고 와라. 또 자랑한 거야, 엄마? 자랑 좀 그만해. 얘는 내 자랑거리가 너 말고 뭐가 있겠니? 난 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그런 말씀을. 나야말로 엄마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 됐을 거야. 그래, 그럼 같이 돌면서 우리 모녀 자랑이나 하자. 성인 여러분, 명문대 석사까지 키워서 대기업 연구원으로 보낸 우리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도 많았고 남편과 시댁에서도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며 잘 지내고 있네요. 이철호 교수는 아직 교도소에 있다는데 나중에 출소해서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생각입니다. 재밌는 일이 터지면 그때 또다시 사연의 글을 적어 보낼게요. 그러면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려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